영화에 대한 댓글 위주로 여러분과 그냥 댓글을 보면서 가는 게 어떨까 싶어요. 예, 그렇게 해서 진행을 좀 해볼까 합니다. 유미유미님이 안녕하세요 인사해 주셨네요. 무조건 디즈니 영화만 보여주고 있어요. 예, 디즈니 영화가 참 잘 만들어요. 제가 얼마 전에 드디어 소울을 봤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소울에 대한 이야기도 여러분과 같이 한번 하고 싶은데 디즈니에 대한 비판이 되게 많죠, 여러분 아시죠? 이 가부장적 가치를 되게 많이 은연중에 요구하고 남성 위주의 또 차별과 편견, 주토피아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들을 듣는 기업이 이제 이 디즈니인데, 만화 영화는 정말 잘 만듭니다. 네, 정말 잘 만들고요. 또 그래서 제가 사실은 디즈니 영화를 좋아하기도 하고 많이 보기도 했고, 또 우리 아이들이 많이 부모님 보실 것 같아서 이 디즈니 영화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또 어떤 것들은 생각보다 안 좋다는 게 생각만큼 좋지는 않은 그런 영화도 있고, 또 어떤 것들은 겉은 그렇게 안 보이는데 속으로는 너무 좋은 그런 영화도 있어서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신촌극장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죠.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MKH님이 하신 그 댓글 중에 확 느껴지는 게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아이가 ADHD 때문에 약을 먹고 있는데 정상인데 먹고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자꾸 든다고 하셨는데, 이 생각 드시죠? 들고 말고요. 내가 괜히 나 편하자고 우리 애를 약을 먹이나? 제가 먹으면은 막 속도 좀 안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이렇게 좀 긴장하고 하는 것 같기도 한데 내가 못할 짓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근데 이 약을 안 먹으면 행동이 바뀌잖아요. 막 좀 부산스러워지기도 하고 활발해지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저게 진짜 저 아이 모습이 아닐까? 약을 먹고 내가 이 아이를 내 입맛에 맞게 통제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들도 되게 많이 하시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무슨 뜻이냐면, 세상에 있는 어떤 약도 사람의 그거를, 행동이나 감정을, 생각을 컨트롤할 수는 없어요. 조절할 수는 없어요. 억제하는 건 가능해요. 억제하는 건. 근데 그 억제는 무엇을 억제하냐면 환청이라든지 망상이라든지 통제되지 않은 공격성 같은 걸 억제하긴 하지만, 이를테면 공부하기 싫은 마음을 억제한다든지, 동생한테 놀리고 싶은 마음을 억제하는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ADHD 아이들이 약을 먹은 다음에 변화하는 모습을 보면 그 아이 캐릭터가 나와요. 책을 좋아하는 아이도 있고요. 조용히 뭔가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는 아이도 있고 여러 가지 캐릭터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약으로 내가 아이를 조종하고 있는 건 아닌가, 내 마음 입맛에 맞게, 그런 생각을 혹시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집안일 하면서 들을 거 없나 찾다가 떠서 듣기에 좋은 방송, 이게 제가 원하는 방송의 모토거든요. 그게 제가 가뭄에 콩나듯이 설거지를 해요. 가뭄에 콩나듯이 합니다, 솔직히. 근데 그 할 때 그 시간이 그렇게 지루하더라고요. 그래서 뭘 들을까 하는데, 그때 정말 맞아요. 라디오를 듣기에도 뭔가 조금 부족하고 심심하고, 그렇다고 예능 방송을 틀어놓기에는 시선이 안 가고, 스포츠 경기에서 자주 하는 게 이제 스포츠 경기 소리를 틀어놓거나 아니면 뭔가 없나? 클럽하우스도 제가 그래서 뒤적뒤적해요. 요즘 클럽하우스 열기는 한숨 간 것 같은데, 제 방송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정말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자연스러운 모습, 그런 것들을 많이 좀 보이려고 합니다. 사실 신촌극장은 제가 너무 혼자 막 떠들어서 여러분들이 재미가 없으시나? 라는 의심이 항상 들지만, 그래도 듣고 나서들 많이 이제 생각도 올려주시고 의견도 올려주시고 해서 저는 그냥 용기를 얻고 하고 있습니다. 소울. 이 소울은 정말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스포일러를 하지 않으면서 여기서 있는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또 너무 막 그 지루하고 현학적인 막 그런 얘기가 되지 않을까 고민을 좀 하는데요. 한번 이야기는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크리스킴 님이
디즈니 영화 보면 무서워하고 자동차 극장에서 보러 갔다가 소리도 무서워하고 울고불고 해서 그냥 나왔다고 하셨는데 이게 디즈니 영화가 문제, 그러니까 디즈니가 문제가 아니라 영화가 문제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영화관의 사운드가 여러분 왜 베이스도 크고 막 여기저기서 소리 나고 그러잖아요. 물론 자동차 극장이라면 이제 자동차의 오디오 시스템에 따라서 그게 좀 달라질 수 있지만 요즘 자동차들 또 서라운드 음향 시설 자동차에 되게 좋잖아요. 이런 자극에 예민해서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소울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좀 어둡고 약간 기묘하고 비현실적이고 이런 면들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시각적인 데서 오는 어떤 불편함이나 무거움 이런 것이 또 아이들한테는 또 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토이스토리 정말 고백하자면 제가 토이스토리 3편 보고 마지막에 또 눈물을 찔끔 했었답니다. 예. 저는 어렸을 때 그 돌아보건데 장난감이 많은 집에서 살진 않았어요. 저희 시기에 대부분의 집이 그러했고 저 역시도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의 어린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이 토이스토리 이야기를 보고 나서 3편 보고 나서 저희 집 딸이 어렸을 때 갖고 놀던 인형이 지금 저희 집 딸 방에 이만큼이 있거든요. 어디 막 못 정리하겠어요. 이거 어디 좀 더 연령에 맞는 집에 주거나 어디에 이렇게 기부를 하거나 하고 싶은 생각도 드는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토이스토리 얘기도 한번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은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다 보면 자꾸 그게 좀 늦어지는데 제가 지금 메모했어요. 그래서 토이스토리 이야기도 같이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디즈니가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엄청나게 노력은 하죠. 이 주인공도 그렇고 거기서 얘기하는 내러티브도 그렇고 너무너무 많이 바뀌고 있기는 합니다. 그건 틀림없어요. 예. 근데 워낙 예전에 들었던 욕이 있어가지고 예. 소울은 볼 때마다 새로운 장면들이 또 보이나요? 저는 한 번밖에 아직은 못 봤어요. 한 번 좀 더 봐야 되겠네요. 예. 약을 복용하고 있는 분들이 또 계시네요. 그 ADHD 약. 예. 오늘 아직 저희 이제 순서가 좀 더 남았으니까 후반부에 약을 먹고 있는 것에 대해서 궁금하신 여러분 자녀를 키우시는 데서 약을 처방할 때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제가 이 설명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이게 참 좀 애매한 게 이게 자칫하면은 진료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제가 하여튼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에서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룡을 좋아해서 쥬라기 월드보다 잠든다. 참 저는 쥬라기 월드 같은 거는 쫄려서 못 보겠던데요. 이렇게 막 해서 막 확 나타나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너무 쫄려서. 그렇죠. 토이스토리는 아무래도 어른들이 더 추억에 젖어서 좋아하는 것 같은데 저희가 제 딸하고 봤는데 아이들도 너무 좋아해요. 우디의 성장. 그렇죠. 우디. 예, 우디. 예, 맞습니다. 슈렉이란 영화도 정말 저는 충격적이었어요. 여러분 슈렉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편에 피오나 공주가 딱 변하는 순간 드림웍스죠. 슈렉은 이제 드림웍스에서 만든 애니메이션인데 저는 진짜 드림웍스가 위너다. 그거 보면서 그런 생각 했었어요. 이렇게까지 소위 말하는 오래된 동화의 공식을 그리고 이 미라는 것에 대해서 갖고 있던 아름다움이라는 것에 대해서 갖고 있던 편견을 이렇게까지 깨고 보여줄 수 있구나. 정말 대단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업도 관심이 있었는데 제가 또 잊어버리고 있었던 영화네요. 추천 감사합니다. 저 이런 거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영화 얘기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런 영화도 재밌었어요 라고 얘기하면서 하는 얘기들이 좋고 명분을 좀 찾자면 이 코로나19 때문에 아이들이 야외 활동이 많이 제한되잖아요. 그때 결국은 스크린 앞에 모여있기 쉬운데 그냥 스크린을 영화를 보여주면서 그냥 이렇게 걱정스러운 모습을 뒤에서 인상만 쓰고 볼 게 아니라 또
할 수 없다 그냥 아무거나 봐라 이러고 나 편하게 내 거 봐야 되겠다 이러는 게 아니라 같이 이렇게 보면서 이야기하고 또 느끼고 할 수 있다면 정말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코코, 코코도 좀 된 영화죠. 이것도 많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벌써 리스트가 벌써 많이 쌓이네요. 돌아가신 분들이 생각나긴 한다고요. 좀 힘들겠군요. 토이스토리를 100번 이상 보는 것 같다고. 그 책하고 똑같다고 생각해요. 좋은 컨텐츠나 이런 것들은 아이들은 100번을 봐도 거기서 새로운 것들을 보죠. 너찌님 슈렉이 정말 그 피오나 공주의 변신이 완전히 그쵸 크게 깨달았습니다. 코코 업 소울 슈렉 다 저희가 같이 한번 얘기해볼 그런 그 아이템들이니까 쭉 라인업이 생겼네요. 아리TV님이 말씀 주셨는데 듣고 말하기에 대해서 결국 책 읽고 쓰기는 외우고 반복하는 노력이 꼭 필요한 것 같다. 꼭 필요하죠. 근데 아이들은 너무 싫어하죠. 이게 저 읽고 쓰기 능력을 언제 키워줄 거냐라는 타이밍인 것 같아요. 그게 지금 아리TV님이 말씀하신 아이들이 과연 몇 살이냐 이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영어 단어를 막 30개, 40개, 50개, 100개 외우는 게 우리 뇌에서 감당할 수 있는 나이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막 그 연구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그걸 매스 메모리라고 하는데 그 매스 메모리가 평균적으로 우리나라 중학생은 돼야 중학교 2학년 돼야 생기거든요. 그러니 그 전에 외우고 반복하게 하는 게 일단 그 아이들에게는 무리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영어에 대해서 실증을 느낄 수 있고 효율도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타이밍, 저는 육아도 타이밍이라고 생각하고 공부도 타이밍이라고 생각하고 사실은 사랑도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느 타이밍에 되는 게 가장 좋을까에 대한 좀 고민, 궁리를 많이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글 어휘 뜻은 모르는데 영어로 설명해주면 이해하는 아이들도 많다. 저는 한글 교육이 국어 교육의 깊이가 낮다는 얘기고요. 글쎄요, 제 생각엔 중학교 이상 가면은 고생할 겁니다. 영어는 절대평가고 국어 수능은 수능 1교시 첫 번째 영역에 봅니다.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어 어휘가 떨어지는 경우도 많고 결국 근본적으로는 생각과 느낌을 만들고 그 만든 걸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이 만드는 것을 잘 하지 못한다면은 결국은 영어를 알아도 영어로 표현할 얘기 깊이가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뭐 영어 유치원 다니면 그런 걸 안 키워주나요? 거기서도 많이 키워주는데요. 그 포인트가 아니고요. 포인트가 뭐냐면 일단 영어 학원에서 레벨 테스트나 영어 학원의 숙제만 너무 몰두하게 되면 그런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크고요. 그 다음에 되게 그런 가정이 다른 것도 많이 하느라고 바쁜 집이 많아요. 영어만 시키시는 분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막 남들이 하니까 어쩔 수 없다는 로드맵을 따라가면서 아이들이 바빠지게 되면 영어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 안 하고 우리말 더 깊이 생각 안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는 거죠. 외국어 수준은 모국어 수준을 넘을 수 없다고 하는데 사실인지도 저는 거의 사실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넘을 필요가 있느냐라는 질문도 드리고 싶고요. 처리하는 방식도 다르고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중언어 환경에서 새로운 언어를 플루언트하게 배우는 게 미취학 아동들 그때 와도 한 7년 걸린대요. 7년. 내가 영어 선생으로서 또는 영어를 경험하게 해주는 역할이 더 중요한지 엄마로서 아이들과 감정을 소통하고 유대관계를 맺고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이게 선택할 수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저는 너무 영어라는 기능에 너무 이렇게 묻히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중국말을 못 가르치겠다. 중국어 수업을 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리고 이제 중국어도 영어랑 비슷한 면이 있는 게 이제 레벨이 올라가면 한자. 일본어도 그렇지 않습니까, 유미유미님? 처음에 이제 학생들이, 우리나라 학생들이 일본어 좀 만만하게 봅니다. 아, 이거 뭐 50개만 외우면 되네? 이러고 막 하다가 단어를 외워야 되는 순간에, 한자가 나오는 순간에 그냥 뭐 추풍낙엽이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한자 문화권에 있어서는 이 보캐블러리가 결국 한자 실력과 많이 이어지기 때문에 참 한계가 좀 많습니다. 청담 어학원 고레벨에 다녀도 화초의 뜻을 모른다. 이런 일이 생기게 되는 거죠. 화초의 뜻을 모르니 화초라는 말을 영어로 할 수도 없겠죠. 예. 그러니까 저는 냉정하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아무리 청담에서 고레벨에 있고 거기서 뭐 이제 토플을 봐도 된다, 수능 봐도 제 실력이다 해도 그 실력 딱 가지고 미국 고등학교에서 뭐 히스토리 에세이 써라. 아우, 점수 안 나올걸요. 왜냐하면 문장 구조나 단어나 이런 거의 깊이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과연 그렇게 목표로 가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어는 집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듣기만 하고 질문에 한국어로 대답을 한다고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냥 들려주세요. 들려주시고 패턴이고 단어를 이제 뭐 사물을 뭐 연필 이런 걸 또 연필 일본말로 뭐라고 해? 이렇게 그냥 노출만 시켜주십시오. 그러면 엄마가 하는 것에 대해서 다 관심을 가지고 볼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한글에 대해서 학을 뗀 채 학습지의 여정에 마침표를 찍게 되었답니다. 예. 우리 뭐 오늘도 그렇고요. 다음에 정말 학습지를 시키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만 모아서 한번 해볼까요? 다 공통적으로 하시는 실수들이 있을 거고, 학습지를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어떤 겁니까? 라는 얘기가 이제 나오면, 제가 이런 얘기 지금 말하고 나니까 좀 공격적으로 느껴질 텐데,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왜 시키시는 거예요? 물어보면, 공부하는 습관을 가져주려고 라고 대답을 하시거든요. 근데 공부하는 습관이 아니라 잘못하면은 계속 학습지는 싫은 거야 라는 습관을 갖게 되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매일매일 하는 것이 본질인 건지, 예,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SH방님, 네모가 따라다니는데 이거 어떻게 꺼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거 껐는데 또 어쩌다 보니까 다시 생겨서, 예, 그렇습니다. 혹시 어찌 끄면 되는지 아시는 분은 좀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예전에 한번 유튜브 댓글로 이거 어떻게 끄는지 알려주셨던 분이 계신데 제가 이거 갑자기 해서 못 찾아봤어요. 오늘 말씀이 유익하다고 느껴지시는 거는 아마 영어가 여러분한테 되게 중요한 고민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흘려듣기 한다고 이제 애니메이션 짧은 거 보여줬더니 끝날 때까지 주인공 이름도 모르더라. 근데 이런 거죠. 이게 제가 자주 하는 비유로 심청전을 읽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심청이 아버지의 이름과 빠져요 조금 바다의 이름일까? 네. 아니면 그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메시지 또는 심청이 가지고 있는 덕목, 그건 너무 전통적인 덕목이죠. 효도 뭐 이런 걸 텐데 그렇게 하여튼 어떤 게 더 본질적인 거를 봤을 땐 하여튼 그렇게 흘려 들으면서도 무언가 느꼈을 거예요. 특히 이제 뭐 애니메이션이라는 거는 시각적으로 가는 자료이기 때문에 시각적 정보이기 때문에 분명히 아이들한테 주는 메시지가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영어를 흘려 듣는 거가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이냐, 이 흘려 듣기를 몇 시간을 해야지 효과가 있느냐에 대한 학문적 과학적 연구는 제가 아직 찾아보지 못했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보신 적 있으시면 좀 알려주시거나 링크를 보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노출이 되는 건 맞는데 상호작용이 되는 것만큼 강력하지 않으니까 이런 걸 통해서 좋아지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죠. 예. 영어 학원 보내는 얘기 하셨다고 팅커벨님 그러셨는데 뭐 영어 얘기 뭐 매일매일 하시겠죠. 매일매일. 예. 한자, 우리나라 말이 한자에서 많이 단어들이 파생되기 때문에, 그리고 한자를 중국어의 한자에서 인정해야 될 건, 이 축약에 의한 효율성은 어마어마하죠. 예, 참 그건
높은 효율을 가진 언어다라는 거는 저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제가 언어학자는 아니지만 한자 교육이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에 많이 동의하고요. 그 한자 교육이 교과서나 이런 데서 이렇게 빠진 것에 대해서 저는 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뭐 한문 과정이 있지만 이게 생활에 있지 않기 때문에 기억 니은 디귿을 인지를 못한다. 48개월 학습지를 숨겨두었는데 찾아와서 한 글씩 연습하자고 합니다. 예. 자, 남는 것도 없는데 시켜줄 필요가 있냐고요? 학습지를 다시 나중에 사야 되실 거예요. 한글을 얘가 익히고 배울 때. 근데 그것만 아니시라면 해 주십시오. 얘는 그 안에서 뭔가 패턴을 보기 시작하고 기호를 보기 시작하고 기억이라는 것이 그냥 이렇게 꺾은 선이 아니라 이게 뭔가 상징하는 게 있구나. 이런 것들을 파악해가는 단계일 거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경우는 시켜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어떤 분들은 창의력 방해된다고 막 한글 공부 어려서부터 안 시키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도 바람직한 건 아니다라고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전재인이 외국에 거주 중인데 이종에 노출되어 있다. 두원의 말더듬이 시작됐다. 언어가 하나면 말더듬이 줄어들까요? 꼭 그런 것 같진 않아요. 근데 두 개가 되면서 이 친구가 내가 그러니까 한국어로도 플루언트하지 않고 뭐 그 현지어로도 플루언트하지 않으니까 유창하지 않으니까 긴장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말 더듬지 않게 하라고 천천히라고 너무 그러지 마시고요. 그냥 기다려주세요. 편안한 얼굴로. 그러면은 저는 그렇게 심해지지 않고 지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말더듬이 심해지면 꼭 전문가를 찾아가야 되는 거가 맞기는 한데요. 일단 하나면은 좋아질 거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한자는 그래서 생활에서 가르쳐주는 게 제일 좋은데 신문에도 교과서에도 한자가 많이 빠져서요. 마법 천자문 사서 같이 읽어보는 거 좋죠. 근데 한자는 기본적인 것도 기억이 안 남을 겁니다. 줄거리만 보게 되니까 그냥 즐기시는 거죠. 뭐. 한자 공부를 언제쯤 시작할까요? 근데 한자 공부도 그래요. 이게 정식으로 각 잡고 학습지로 시작하기 시작하면은 또 한 2년 만에 학을 떼실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한글 배울 때 간판 읽어줬던 것처럼 간단하고 쉬운 것부터 주로 저는 상형적으로 이렇게 이 설명이 가능한 것, 천자가 이렇게 이 남자가 하늘을 이고 있는 모습 뭐 이렇게 상형했다 뭐 이런 식으로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책 읽히는 법, 가만히 있기 싫어서 책 읽기 너무 힘들다라고 하셨는데 읽힌다는 게 이게 샘러미님 너가 한글을 배웠으니 책을 읽어 이렇게 가는 거면은 책을 점점 싫어하게 될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얘가 책에 큰 흥미가 없거나 다른 활동적인 걸 좋아한다면 자기 전이나 아니면 하루에 시간 정해서 엄마랑 같이 읽고 처음에는 읽어주고 조금씩 번갈아 가서 읽고 번갈아 가는 그 인터벌을 늘리는 방향으로 이렇게 한번 시도를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책 좋아하고 그림 그리고 그런 아이인데 여자친구가 생겼는데 초1인데 축하드립니다. 뭐 3학년 때 해도 되고 1학년 때 해도 되는데 저는 이게 생활 속에서부터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마라탕집 간판 보고 관심 보이는 이런 식의 접근이 정말 바람직하고 좋은 접근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어찌 해석해야 할까요? 크리스님 여러분 댓글 보시니 모르겠지만 이제 명찰에 적힌 여자친구 이름을 기억해서 적고 띄엄띄엄 읽고 학습 동기가 그만큼 중요한 거고요. 아마 크리스님의 아드님은 공부가 분명히 해야 될 이유가 있어야 공부할 타입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뭐 다른 부분도 어떨지 모르니까 속단하기는 어렵죠. 5살 고집이 셀 시기인가요? 라고 김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셀 시기죠. 어디까지 들어줘야 되느냐? 아빠가 오면 다 못한다고 하고 행동이 바뀐다. 아빠가 오면 행동이 바뀌는 거는 둘 중에 하나죠. 아빠가 너무 편들어 주거나 아니면은 엄마가 너무 무서웠는데 아빠가 엄마를 무섭지 않게 하니까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럴 텐데요.
아빠가 오면 다 못한다고 했을 때 아버지가 있어도 규칙이 똑같으면 이게 좀 바뀌거든요. 예. 그래서 요거는 뭐 오늘은 이제 제가 방송을 이제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해서 자세한 말씀 못 드리겠는데 한번 제 유튜브 댓글이나 질문하는 폼이나 아니면 이제 미리 좀 남겨주시면은 좀 더 자세히 예. 어떤 것들을 싫어하고 그때 부모님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요거까지 필요하거든요. 좀 알려주시면 제가 짧은 시간에 딱 그걸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미와이님이 지금 막 들어오셨다고 했는데 책 볼 시간이 없어서 그쵸? 그러니까 이 말씀 하나 드릴게요. 뭐냐면 그 스마트 스크린을 얼마나 쓰느냐가 중요하지만 하루 생활 중에 활동이나 운동을 하는 시간, 가능한 방역 수칙의 범위 내에서 그리고 책을 보거나 가족과 뭔가 함께하는 시간이 들어가는 거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 이거 되게 강조드려도 슬그머니 아이가 혼자 방에 들어가 있고 이런 시간들로 다 채워지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인터넷 브라우저를 못하게 하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책을 읽거나 하는 그런 얘가 성장하면서 학생으로서 생활에 필요한 활동들이 꼭 다 같이 갖춰줘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쉽지만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예, 또 2주 후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 사각형 네모 없애고 다시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